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2편 두 번째 법 도시개발법 개발법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신도시로 건설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신도시는 수용 방식을 통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환지 방식,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개발법의 주 내용이 되니까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총론형, 그러니까 굵은 1번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등등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주거 등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 별별 목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꼭 주거단지, 신도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동그라미 1번 환지방식과 동그라미 2번 수용사용방식, 동그라미 3번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옆쪽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환지방식의 그 다음 쪽에 있는 환지방식의 비교 서울특별시 설명자료인데 그대로 옮겼습니다. 먼저 네모 1번 환지방식이라고 하면 먼저 왼쪽 그림에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토지가 여러 모양들로 있죠. 그러니까 땅이 삐뚤삐뚤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규모도 뭐 크고 작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오른쪽과 같이 반듯하게 선을 새로 긋고 신장로를 새로 만든 길이요. 신장로도 내고 땅을 반듯반듯하게 정리해서 8번과 6번에게는 큰 땅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작은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땅을 바꾸어준다 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보다는 개발된 곳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런데 도로 등등등이 들어와야 되니까 땅 면적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땅값은 거의 10배 가까이 뛰게 되니까 땅이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가격이 5배는 넘게 뛰게 되는 거죠. 이게 환지입니다. 이 환지 방식을 토지구획 정리사업, 땅의 삐뚤삐뚤한 모양을 반듯하게 정리한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8688 1기 신도시 전까지는 1986년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 전까지는 이 환지 방식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대한민국 시가지 개발의 가장 중심 사업들이었습니다. 네모 2번 혼용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한다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 구역 분할과 동그라미 2번 구역 미분할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구역 분할은 그러니까 전체 1번부터 10번 있는 땅 중에 위는 수용구역 다 돈 주고 뺏는 거죠. 아래는 환지구역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면 옛날 1번부터 6번 사람에게는 다 돈 줘서 내보낸 거죠. 7, 8, 90에게는 새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그어서 수용구역과 환지구역 구역을 분할한다 라고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2번 구역 미분할 방식은 선을 긋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땅 중에서 지금 8번 땅은 그 검은 바탕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 땅 10개 필지 중에서 시행자가 마음대로 찍어서요. 3, 4, 6, 8 땅에 대해서는 새 땅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땅은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수용은 돈 주고 뺏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로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쪽에 굵은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가시죠.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은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로 합니다. 수용은 땅을 다 돈 주고 사야죠. 근데 예전 땅값이 비싸다고요. 그러면 다 돈 주고 사들이는데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땅을 바꾸면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줄어들죠. 두 번째 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땅을 반듯반듯하게 정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가가 높은 경우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지대공 때 환지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새 땅의 규모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땅값은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오르게 되는 거죠. 지대공 때 환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수용 상유 방식은 그 대상 전체 땅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땅 전체가 그러니까 소유권 하나가 되는 거죠. 판교 신도시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를 다 돈 주고 사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크게 조각내서 백화점 땅, 아파트 땅, 상가 땅으로 파는 거죠.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혼용 방식은 환지와 수용을 섞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옆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을 그어서 할 수도 있고, 선을 긋지 않고 개별 필지마다 찍어서 환지와 수용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용 방식의 두 번째 점 생략합니다. 다음 이제 굵은 3번.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보시죠. 그러니까 그 그림은 앞에서도 이미 본 내용입니다. 공익사업, 도시공계획 사업은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표의 첫째 줄,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설계도 결정. 다음 세 번째, 권리 변환, 바꿀 거 있을 때 권리 변환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고 계획 2개 또는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표의 셋째 줄에서요. 개발 사업에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는데 첫 번째 계획,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 개발 사업을 할 구역, 개발 구역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대기 원칙,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 다른 계획 필요 없죠. 환지 때는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는 환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환지 계획 인가는 이거는 관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거든요.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를 합니다. 굵은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굵은 4번에 우선 제일 왼쪽에 1번이 국가와 지방이고 2, 3, 4가 공기업이고 5번부터 11번이 민간입니다. 공법의 행위 주체는 그러니까 국가와 그다음에 지방과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민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기업이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들어가서 2, 3, 4. 그다음에 5, 6, 7, 8, 9, 9에 2, 10과 11에서 민간 여러 가지를 그냥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에 그러니까 두 번째 칸형, 그러니까 국가,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형,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얘기하죠. 그 아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시중에서 50만 이상이 대도시시장이고, 공기업, 국세가 많이 들어간 2번 공공기관, 국세가 찌끔 들어간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등이 있습니다. 5번 땅주인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토지소유자. 6번 토지소유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조합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7번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 8번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 회사. 그 다음에 9번 건설산업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 회사들. 9에 2번 부동산 개발업자. 10번 부동산 투자 회사. 11번 서로 돈 모아서 만든 회사 등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이 이쪽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되지 않은 것을 새로 개발하겠다고요. 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 국토부 장관도 5가지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군구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행정청 내부에서 그러니까 결정 신청, 지정 신청, 지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과 요청과 제안,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 표에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여기에 선 그으면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죠. 공기업과 민간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칸요. 여기에 선을 그으면 국가 지방 행정청과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민간은 공적 주체가 아닌 민간입니다. 그런 구분들이 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이제 2장요.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먼저 여기다 사업한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이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 그러니까 30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 항목마다 3쪽씩만 잡아도 90쪽, 100쪽 가까운 문서가 되는 거죠.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가장 중요한 개발 구역,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다음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좀 전에 보셨죠? 저기 써진 앞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일수록 큰 목차를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숲, 나무 사이로 들어가시기 전에 큰 숲 덩어리를 보셔야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굵은 1번 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1-1번 원칙, 시댁이 지정하는 게 원칙. 1-2번 예외,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예외인 거죠. 뭐 1, 2, 3, 4는 뻔한 겁니다. 국가가 사업할 때는 국가가 지정해야 되고, 2번 다른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요청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3번 긴급히 필요하면 국가가 나서야 되고, 4번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다투고 있으면 상급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죠. 짝은 5번 국세 들어간 공기업이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그걸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윗사람, 자기 윗사람,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3번 지정 제한요. 관청 바깥에서 제한을 하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에게 이것저것 제끼고 가장 꼭대기요, 가장 말단요, 가장 말단에게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 2절,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굵은 1번 개발계획의 내용. 먼저 이 개발계획 100쪽 문서, 30가지 항목 100쪽 문서에 가장 중요한 게 개발구역,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개발계획 결정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을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결정권자, 개발구역 지정권자 똑같은 건데, 이 개발계획 30개 항목 중에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4번과 5번. 어떤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한다? 사업의 시행 방식이나 사업을 누가 해봐라? 그러니까 시행자 등도 이 개발계획 항목에서 정해지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죠. 뭐 6번부터 11번. 여기에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신도시에 대한 큰 그림도 들어가는 겁니다. 14번. 그러니까 수용 방식일 때 이 안에 돈 되는 목록들을 싹 정리해야 그것들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그러니까 목록이 그러니까 개발계획 항목에 포함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2장 3절이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그 예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원칙과 그 예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먼저 굵은 1번 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보면 그게 즉 개발계획 결정 절차죠.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용용용 입지 기 개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입니다. 또 도시군관리계획 그 족부에 있는 건데 개발법으로 빠져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굵은 1번에 전체 줄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있고 개발계획 절차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뭐 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람, 주민의견 청취, 그 다음에 공청회 거치고 지방의회 없고요.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계획 100쪽 문서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계획 100쪽 문서가 결정되면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 그러니까 위치가 그 30개 항목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기본입니다. 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아시는 거니까 여기는 뭐 따로 외울 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람 또는 공청회, 보너스로 공청회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구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처음 알려진 시간이 이 공람을 위한 공고 때죠. 그때가 최초 공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공람은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 절차로 가는 거고요. 점,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공람, 주민의견 청취는 반드시 해야 되고 덩어리가 크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 3, 4 생략하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굵은 2번, 환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공람 공고일입니다. 수용은 다 돈 주고 뺏어서 그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고 큰 덩어리 만들고 싹 밀어서 거기에 땅을 반듯반듯하게 해서 큰 땅들을 백화점, 아파트 건설회사 등등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용은 그 환지 방식은 새 땅을 받게 되면 땅값이 엄청 오른 신도시 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몇 배의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값이 10배는 뛰게 된다고요. 단위 면적 가격이요. 그러니까 땅은 줄어들지만 반토막으로 줄어들어도 땅값이 10배가 뛰니까 다들 5배 이상 장사가 되니까 이익을 가질 수가 있죠. 그걸 위해서 별별 사람들이 다 나도 새 땅 받는다, 새 땅 받는다 막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기꾼 설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A가 있었고 A 땅을 쪼개서 B, C도 땅 주인이 됐고 그걸 쪼개서 나중에 D, E도 땅 주인이 됐는데 이 중에 누가 투기꾼이냐고요. 이 사람들은 꿈 잘 꾼 거죠. 아니면 점쟁이 말 잘 들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쪼갰으니까 땅 주인이니까 새 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신문 발표가 난 그 다음에 쪼개서 들어온 이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새 땅을 주지 않고 돈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발표가 됐으면 그 날짜를 기준일이라고 정하고 그 기준일,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 줘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기준일,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있는 제도고요.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공청회 개최 사항을 공고한 날이 최초 공개 시점을 기준일로 잡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 쪽수 증가, 사람 수가 증가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 청산, 돈 줘서 내보내거나 환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물은 돈 줘서 내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최초 공개 시점이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공법 전반에서 행정계획은 보통 3년이 걸립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 3년 안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계획, 두 글자에 초점을 두고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땅값 2배요, 20배요.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라고요. 땅값 20배도 넘게 뛰는 거죠. 그러면 그 투기꾼 배불리면서 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먼저 지정하고요. 구역만 먼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기습 발표를 하는 거죠.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찬찬히 절차를 밟아가겠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찬찬히 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꾼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인데 투기꾼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습 발표한다. 그러면 이 날짜 뒤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규제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날짜 그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투기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굵은 3번 개발구역 지정의 원칙과 예외 3-1번 원칙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화장실 가려면 문 열고 들어가야 된다. 공인중개사 합격증 받으려면 정해진 시험 날짜에 가서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구역을 정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된다. 이게 원칙. 3-2번 예외 선구역 지정. 구역만 먼저 지정을 하고 찬찬히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그러니까 세종시와 같이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일단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찬찬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공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설계안 내보세요. 그래서 설계안 멋진 거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계획 당선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권이라든지 일정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상금도 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설계안을 내보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위치를 먼저 지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투기 잡기 위해서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해서 다음 지역에는 기습 발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점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작은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즉 녹관농자인 거죠.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고 도시적 외지역이 관농자인 거죠. 그런데 보전녹지는 길이 보전하세 보전녹지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를 뺀 녹관농자와 여기는 다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새로 개발 대상이 되는 신도시를 만드는 곳입니다. 투기잡기에서 기습 발표한다. 두 번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개발되지 않은 곳 새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면사무소 있는 땅이요. 시외버스 정류장 서는 곳이요. 거기는 그래도 가게들이 있고 조금 개발돼 있잖아요. 주상공, 찌끔 포함시켜서 기습 발표할 수 있다. 작은 3번 장관끼리 협의하는 지역 있는데 큰 초점이 아닙니다. 복잡하지만 그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획 신중하게 세운다. 2년 걸린다. 2년 동안 땅값 20배 투기꾼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를 한다. 왜요? 신도시 때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는 거니까 그 대상 땅은 개발되지 않은 녹관농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4절에 그러니까 개발구역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이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규모. 그러니까 일정 덩어리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공익사업인데 일정 덩어리 이상은 돼야 된다. 그 표에서 보면 표의 가장 아래 숫자로 113, 11, 30, 2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0,000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보전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적 외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받을 수 있다. 숫자 그냥 혀로 113, 11, 30, 20 해두시면 용도지역 흐름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연결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5절이요. 시행자 가운데 그러니까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때 조합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의 기본 초점은 다음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조합이니까 강제가입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개발 사업이, 환지 사업이 공익 사업이죠. 한두 명 땅 바꾸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지역 전체 땅 주인 다 일어나세요. 선 새로 그어서 이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큰 공익 사업입니다. 868발 전까지 강남 개발 70년대에 있었죠. 그것도 다 환지 사업,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었다고요. 큰 덩어리의 공익 사업이죠. 그러니까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다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 됐어요.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죠.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모든 토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돈 주고 뺏을 게 없잖아요. 따로 뺏을 게 없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니까 환지할 때만 조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1번 설립인가 등기 성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전부 환지일 때만 조합을 설립한다.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강제가입까지 시키는 그런 강한 힘이 있는 거니까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면적과 총수 이런 규정들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면적은 대지주, 큰 땅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총수는 작은 땅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골고루 의견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죠. 면적 3분의 2니까 찌그만 땅 100명보다도 큰 땅 3명이 더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죠.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대지주 뜻을 존중하자. 또 그것만 갖고 가면, 큰 땅 가진 사람들만 가면, 작은 땅 가진 사람들은 당신들만 땅 주인이요? 나도 땅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 10,000제곱미터도 한 표, 100제곱미터도 한 표, 똑같이 한 표 한 표 처리하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작은 땅 총수는 작은 땅 가진 사람 뜻도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 5번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30일 이내에 사무소 수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민법의 인격을 갖추는 것에 대한 문제이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민법의 인격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인 거니까 자연인은 아니죠.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인격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돼야 되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모인 거지 토지가 모인 거 아니죠. 사단법인입니다. 인격 갖추려니까 뭐 맥주집 모여서 브라보 파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이제 민법 얘기입니다. 굵은 2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3분의 2, 2분의 1 찬성 반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무슨 말이고요? 강제가입인 거죠. 모든 소유자가 조합원이 됐고 모든 토지가 들어왔으니까 그 땅 갖고 사업을 하면 되지 뺏을 게 없다고요.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지금 주식회사가 아닌 거죠. 주식회사면 출자액, 즉 주식수의 기초에서 의결권을 갖는 겁니다. 100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손들면 100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손들어봤자 10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합이라고요. 대표적인 조합으로, 그러니까 축구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풋볼클럽, 바르셀로나 풋볼클럽이 있죠. 조합입니다. 5살짜리도 조합원이고, 70 먹은 사람, 70 먹으신 분도 조합원이고, 대부자도 조합원이고요. 똑같이 한 표이죠. 돈에 관계없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마시는 우유 중에 서울우유, 그 회사가 협동조합이죠.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똑같이 한 표인 거고요. 물론 수익 배분은 돈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지만 의결은 똑같이 한 표입니다. 굵은 3번 총회와 대의원회. 조합이니까 전체 회의 자리가 있어야 되죠.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힘드니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가 있으면 한 30명 뽑아서 거기서 어지간한 거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니까 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의원회가 없어도 총회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건데, 참고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건물이 낡아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돈 많은 분들이 아파트 5개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좋은 데 살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는 소유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있어야만 어지간한 거라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발법에서는 다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냥 마을회관 빌려서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하면 되죠. 대의원회가 없어도 된다. 굵은 4번. 그러니까 정해진 일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부 임원을 구성해야죠. 동그라미 1번. 조합에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에 임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양이 많았죠. 개발계획 7번 보시면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1절 지정과 요청과 제안, 2절 개발계획의 내용, 3절 개발계획 절차, 절차를 다 밟아서 지정하는 게 원칙, 투기잡기에서 기습 발표하기도 한다. 4절 규모, 그 다음에 5절 시행자 가운데 조합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합까지 왔습니다. 근데 꼭 조합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개발 사업은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시행자는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위치는 결정돼 있죠. 거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신장로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고요. 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등등이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은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행자가 써내서 위치 결정 국시대 지정권자, 설계도 결정 국시대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겁니다. 설계도는 사업마다 다 다르겠죠. 법에서 세부적인 사항 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 방식 하기 전에요. 먼저 수용 방식도 있죠.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까지 나왔으면 이제 수용 방식에서는 이제 돈 주고 다 사들이면 되죠. 그렇게 됩니다. 굵은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조합은 전부 환지 때만 만드는 거니까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민간 시행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갖고 5번이 나왔는데 그 3분의 2, 2분의 1 숫자 갖고 나온 적 없습니다. 민간 수용 요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공법의 행위주체,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끊으면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이렇게 끊으면 공적 주체와 민간입니다. 공적 주체는 애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따로 요건 갖추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당하는 개인으로 보면 애고애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꼭 사업이 필요한 공익사업을 하니까 그 정도의 희생은 하시라고요. 근데 민간이 남의 땅을 뺐을 때는 지가 일정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가 있습니다. 굵은 2번, 공급받은 것과 기준이 있는데, 자, 보도록 하시죠. 수용의 그림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토지 소유자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자가 돈을 주고 거기 땅을 다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한 장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사들여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를, 그러니까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크게 신장로 내고 토지 구획을 새로 할 겁니다. 자, 반듯반듯하게 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땅을 백화점 지을 업체, 또 아니면 아파트 지을 업체, 또 무슨 업체들에게 각각 크게 조각내서 파는 게 수용이죠.
수용 방식이죠. 수용, 돈 주고 사들였습니다. 강제로 취득하는 게 수용이었고요. 만든 것을, 그래서 새 토지를 조성했으면 그 토지를 이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이 기초인문 자료에는 빠져 있는 조성을 하는데 새로만 조성하지 않는 뭐 원형지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다 돈 주고 사들여야 되는데 돈이 아니라 딱지, 토지 상환 채권을 주고 사들인다라고 하는 예외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예외들이니까 다 격가지 사항들이고요. 공급을 할 때는 동그라미 1번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은 1번 경쟁입찰, 2번 추첨, 3번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어느 땅을 판다고요. 어느 땅을 파는데 그 땅을 사면은 그건 뭐예요? 신도시 땅을 사면은 처음에 돈은 크게 들어가지만 신도시 한참 동안은 땅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서로 다들 들어가려고 하죠. 자본주의니까 돈 많이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경쟁 입찰이 원칙. 근데 경쟁 입찰로만 하면 큰 돈 가진 대규모 회사들만 다 가져가고 중소업체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해서 추첨의 방법도 있고요. 근데 추첨은 어느 5억짜리 땅이 있으면 10분의 1, 5천만 원을 내면 누구라도 5천만 원 똑같이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뽑아서 정하는 거니까요. 중소회사도 기회가 가는 겁니다. 3번은 수의계약, 그냥 1대1 계약이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도 말라고요. 둘이 알아서 계약하겠다고요. 저 땅을 그냥 어느 사람이 가서 그냥 바로 시행자하고 둘이 알아서 딴 사람들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둘이 알아서 계약한다고요. 부정부패, 비리 문제가 전혀 없을 때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 땅을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급 가격의 원칙. 1번 원칙은 조성토지 가격, 동그라미 2번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 1번 원칙,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당연히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2번, 좋은 일 하자는 사람에게는 좀 싸게 팔으라고요. 동그라미 2번, 작은 2번 예외.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교, 물론 이제 일부 못된 재단법인에서는 돈 버는 업체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좋은 일이죠. 폐기물 처리시설 좋은 일이고, 옛날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분들 생활할 수 있는 이주단지 조성 좋은 일이죠. 그리고 기타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용, 시행자가 다 돈 주고 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가지를 만들어서 단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죠. 다음 5장에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는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을 다 큰 내용들을 지우고 가죠. 이해를 위해서요. 설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정해져 있고 땅 반듯반듯하게 쪼개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죠. 동전 토지 소유자 A, B가 있으면 A에게 이쪽 1번 땅을 주겠다. B에게 이쪽 15번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새 땅으로 바꿔준다. 그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라고 하면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공익사업, 환지사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A가 갖고 있었던 이 옛날 땅 대신에 A가 받게 되는 새 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먼저 굵은 1번 환지 방식 사업 해설을 보시죠. 여기에 지금 그 굵은 1번 내용은 이 끝에 있습니다만 제가 마음대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1979년 잠실에서 진행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그 숫자예요. 숫자 그 크기만 조정을 한 겁니다. 8688 뒤에는 8688 1기 신도시는 수용 방식이었지만 그전에는 대부분 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사업으로 진행됐다고요. 종전 토지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있었다고 보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도로 들어서야죠. 그 다음에 구청 들어와야죠. 보건소 들어와야죠. 세무서 들어와야죠. 학교 들어와야죠. 기타 이러저러한 것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땅을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땅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60. 개인이 받을 수, 그러면 이거 중국 거 40만큼 중국 거 사온 거 아니잖아요. 개인 땅들 중에서 출렴을 한 거죠.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게 40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A라는 분이 2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토막이 전체가 40밖에 안 되니까 A라는 분은 1000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땅이 반토막 납니다. 그렇지만 이때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00원, 이때 가격은 10배는 뛴다고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때 가격으로 2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이제는 1억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죠. 땅값 5배가 뛰는 겁니다. 이 공적인 땅에 지금 말씀드린 구청과 같은 공공시설 용지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여기 일부 땅을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자고요.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을 팔아서 사업 비용으로 대체하겠다.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를 정해서 파는 겁니다. 이런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묶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환지사업 후 10배. 동그라미 2번 보류지란 개인에게 주는 일반 환지 대상 외ito지로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를 말한다. 굵은 2번 환지계획의 내용이요. 이 환지계획에 지금 그림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한 장에 얹어져 있습니다만 보시자고요. 환지계획의 가장 핵심은 이런 거겠죠. 종전, 새 토지 A가 101번 땅 갖고 있었습니다. A에게 1블럭에 1번 땅을 주겠다고요. B가 123번지 땅 갖고 있었습니다. B에게 1, 2, 3, 4, 5, 6, 4블럭에 15번 땅을 주겠다고요. 이게 환지계획의 가장 핵심이겠죠.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계획인데 너한테는 요거 줄게. 너는 요거 주고 그게 전체 계획은 아닐 거잖아요. 전체 사업을 위해서 개인에게 주는 건 어떻게 하고 전체 사업을 위해서 공적인 땅은 어디로 잡아둔다 라고 하는 게 정해질 겁니다. 보시죠. 전체 땅 중에서 도면 넉 장으로 한다고 하면 A, B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반듯반듯하게 하고요. 물론 이제 그 개발 사업은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니까 단지까지만 만들 수도 있고 시가지니까 아파트도 몇 동은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전체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와 건축물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땅은 공적인 땅으로 한다. 조합원에게 이쪽 토지 건축물을 주는데 그 중에 여기 1번 땅은 A에게 준다.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죠. 그 중에 옛날 토지 소유자 중에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A, B, C 등은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다. 이게 환지계획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환지 설계. 환지는 개인에게 주는 땅은 이쪽으로 잡는다. 2-1번 필지별 환지 명세. 1블럭의 1번 땅은 A에게 준다.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2-2번 입체환지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 건축물의 명세. 환지 땅 대신에 땅으로 주는 건데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아파트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환지 명세. 작은 3번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결국은 종전 토지 명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에 예전에 어디를 갖고 있었는지.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게
공공시설 용지였죠. 그러니까 보류지에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되는데 사업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니까 이걸 따로 또 끊어서 얘기한 겁니다. 법이 좀 엉망이죠. 보류지 명세 그러든지 공공시설 명지, 공공시설 명세 그러니까 또는 채비지 명세 그래야 되는데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어디를 준다. 종전 소유자에게 새 토지 어디를 준다. 그런데 조합원에게는 이쪽을 주고 공적인 땅은 여기로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게 환지계획입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에 환지의 종류. 아까 개인 땅 80에서 개인 땅 40이 되면 반토막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환지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토지 비율이 새 토지를 받는 비율, 환지교 비율이 50%라고 하면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가 있는데요. 1번 어느 누가 2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 주면 기준의 땅 맞아 떨어졌죠. 적응 환지. 2번 어느 사람이 3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을 줘야 되지만 설계도에서 반듯하게 쪼개놓은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토막이 200이라고 하면 50 더 얹어줄 수가 있죠. 기준보다 늘어났다 증환지. 3번 어떤 사람이 10,000 가지고 있으면 5천을 줘야 되지만 이 설계도에 가장 큰 토막이 4천이면 그러니까 1,000 적게 4천으로 줄 수도 있다. 기준보다 줄어들었다. 감환지. 4번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은 옛날 거보다 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니죠. 개인의 사적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사적 권리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의 땅들은 필요한 대로 다 잡는 거죠.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는 50% 저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신청동에 의한 환지부지정. 새 땅을 받아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 돈 줘 나 나갈 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안 받겠다는 건 그 사람은 가능하지만 근데 환지가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권리를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만 넘기는 게 아니라 기타 권리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기타 권리, 임차권 등 기타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받고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시행자로 넘어가고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무슨 소리? 나 이번 농사는 끝내야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임차권자도 보장하자고요. 그래서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 사람이 돈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6번요. 과소토지. 아예 작은 땅이면 어느 기준선이 안 되면 새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의도 필요 없이 부지정하는 거고요. 7번. 옛날에 도서관이 있었고 새 도서관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생겼으면 그리로 다 넘어가면 되는 거죠. 옛날 도서관 자리에다 따로 반절 받을 리가 없습니다. 8번. 환지는 토지 대신에 새 토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에서 다 토지 대신에 토지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토지 대신에 건물을 받겠다고 한다면 또 아니면 건축물 소유자도 건물을 받겠다고 하려면 또 시행자가 이 사람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하려면 그러면 땅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 땅 줘. 그러면 땅을 줘야 되는 겁니다. 환지니까. 시행자가 땅 말고 아파트 한 채 받아가지.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만 아파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환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9번. 옛날에는 빨간 땅 없었죠. 공적 목적으로 빨간 땅이 정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없었지만 보류지가 따로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환지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역들을 다 정리한 게 환지계획이 되는 거죠. 핵심은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그러니까 핵심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5번, 6번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굵은 4번이요. 환지계획 인가는 지금 보셨듯이 법에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관청에서 개입할 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장을 받으면 확정이 됩니다. 다음 5장 2절 환지처분으로 가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은 설계도대로 사업이 다 끝나겠죠. 공사가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환지계획이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죠. 공사가 끝났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 처분한다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옛날에 여기 101번 땅을 101번 땅 300제곱미터를 A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A에게 새롭게 정해진 여기 150에다가 50제곱미터를 더 준 이 1번 땅을 A에게 줘야죠. 환지계획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봄부터 뻐꾸기는 울어댔고 1시간 전부터 저는 계속 떠들어댄 거죠. 옛날 땅 주는 게 새 땅 주는 걸 하는 겁니다. 사업 다 끝났으면 넘겨주라고요. 어떻게 넘겨줘요? A한테 1번 땅을 끈으로 묶어서 끌어다 줘요? 리어카에 싣고 가요? 어떻게 넘겨줄까요? 그냥 발표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환지 처분한다고 공고를 하면 그날 밤 12시, 그러니까 다음날 0시에 이미 관청의 도장을 받은 환지계획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발표만 하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건 밤 12시에 자동방으로 A가 1번 땅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면 땅 소유권이 권리가 넘어간다. 그게 이제 우리 일상 상식과는 다른 거죠.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그 5장 환지처분에 굵은 5장 2절 환지처분의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의 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환지처분을 해야 된다. 새 땅 넘겨줘야 된다.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면 새 땅을 넘겨주려면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명칭, 환지처분 등을 공고한다.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에 넘어가는 겁니다. 굵은 2번 환지처분 효과 첫 번째 환지교구 새 땅을 주는 거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네요. 요 50에 대한 돈, 그러니까 50에 대한 땅을 50을 더 줬으니까 원래는 150 줘야 되는데 50을 더 줬으니까 50에 대한 돈을 조합해서 받아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이 밤 12시에 확정되는 겁니다. 굵은 2번에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날 0시부터 즉 공고된 날 밤 12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본다. 뭘 본다고요? 간주한다. 똑같다는 거죠. 모양도 바꾸고 번호도 바뀌었습니다만 권리관계가 똑같다. 공고한 날 밤 12시에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가 새 토지로 옮겨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됐고 동그라미 2, 3, 4, 5, 6은 그것에 파생되는 기타 세부 사항이니까 지금 초점에서는 빼도록 하죠. 다음 쪽에 다음 내용에 굵은 3번 환지처분의 효과 두 번째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에 다음날 0시에 즉 공고가 있은 날 밤 12시에 확정된다. 이 50에 대한 돈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 1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이 밤 12시에 확정된다고요. 동그라미 5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 소멸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좀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아무 얘기도 없이 10년 지나면요 없던 게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채권을 해야 되는 거죠. 민법의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인데 이런 공법, 행정법의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으면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권리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나중에 땅을 사고 팔기 위해서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4번 환지등기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된다. 새 땅이 생긴 거니까 한 사람 개인들한테 맡기면 뭐 누구는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어수선할 거잖아요. 시행자가 한 몫에 등기를 한다까지 오게 됩니다. 개발사업, 개발법이요. 환지가 중심이 되는 법이고 또 그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나중에 넘겨준다. 환지 처분을 한다. 새 땅을 넘겨주는 게 공고를 하면 정해진 대로 넘어간다.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그 한 시점에 정해진 대로 새 권리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였고 이런 개념들에 새로 접근을 해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고생들 많으셨고 이상들이 그러니까 개발법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정비법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